과달라하라의 밤이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0, 멕시코 1. 후반 5분. 공중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승규가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이기혁과 자리가 겹쳤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손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루이스 로모. 오른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승골. 경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휘슬이 울린 순간부터 댓글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잡지 말고 펀칭했어야지. 저 장면 하나가 경기를 다 망쳤다. 원흉이 누군지 다들 알지 않냐? 밤사이 실시간 검색어에 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김승규. 제1리그 도쿄 소속의 한국 대표팀 수문장. 체코전에서 4개의 선방으로 팀을 지켜낸 그 선수가 하루 만에 패배의 모든 책임을 짊어진 이름이 됐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로 팀에 피해를 줬습니다. 국민들께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캡처되어 떠돌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시각, 같은 경기를 본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체코전 직후만 해도 김승규를 향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구세주다. 저 손이 없었으면 졌다. 그런데 단 한 경기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선수, 같은 포지션, 같은 손. 어제는 구세주였던 그 손이 오늘은 패배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멕시코전 김승규 실수 모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은 더 빠르게 쌓였습니다. 교체해야 한다. 백업으로 내려야 한다. 다음 경기엔 못 믿겠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오늘 경기 다 김승규 때문에 진 거 아니냐. 그 한 줄짜리 댓글에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패배라는 감정은 늘 방향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 화살의 끝에 김승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다시 경기를 처음부터 돌려봐야 합니다. 후반 5분 이전, 전반 19분. 쿨리안 퀸요네스의 헤딩이 골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공을 막아낸 사람도 김승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내내 멕시코의 공격이 골문 앞까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몸을 던진 사람도 가장 마지막에 공을 쳐낸 사람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한 건 단 하나, 후반 5분의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3번의 선방을 통째로 지워버린 셈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선수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 한가운데 김승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용히 그에게 다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은 오늘 몇 번이나 우리를 구해줬는지 알아? 이 한 문장이 던져진 순간 라커룸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 누군가는 전혀 다른 숫자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사람이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경기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 전부터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 멕시코의 홈 경기장. 관중석을 가득 채운 건 전부 초록색 유니폼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초반 흐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멕시코가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로베르토 알바라도의 슈팅, 브리안 구티에레스의 슈팅, 두 번의 위협적인 시도가 연달아 골문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공은 골망에 닿지 못했습니다. 김승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반 16분, 한국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 손흥민이 받아 침착하게 칩슛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손 알바레스가 오버헤드킥으로 가까스로 걷어냈습니다. 경기는 점점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 훌리안 퀸요네스가 강력한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골문 구석을 향해 정확히 꽂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승규가 몸을 날렸습니다.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봐도 의미가 큽니다. 이날 멕시코가 만든 3번의 결정적인 기회. 알바라도의 슈팅, 구티에레스의 슈팅, 퀸요네스의 헤딩. 3번 모두 김승규의 선방으로 막혔습니다. 그 결과로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이 기록에는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은 건 1994년 미국 월드컵 볼리비아전 이후 무려 3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가능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김승규의 손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 모두 신중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한국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하며 몇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5분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중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승규가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이기혁의 위치와 겹쳤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공이 손에서 빠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루이스 로모. 오른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0대 1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규가 막아낸 결정적인 장면 3번. 김승규가 내준 결정적인 장면 1번. 3번의 선방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전반에 먼저 한 골, 어쩌면 2골을 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0대 1이 아니라 0대 2 혹은 0대 3.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은 단 하나였습니다. 3번에 막아낸 장면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빠뜨린 장면만 끝없이 재생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3대 1, 김승규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론으로 보면 1대 0, 완벽한 패배자였습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잘한 것 10가지보다 못한 것 하나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특히 그 못한 것이 패배로 직결됐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라커룸에 앉아있던 김승규도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3번의 선방은 잊은 채 단 한 번의 실수만 곱씹으면서.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다가온 한 사람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3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번이라는 숫자를 들고 김승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격수가, 그것도 경기 내내 상대 골문을 두드리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그 사람이 왜 하필 골키퍼의 선방 횟수를 정확히 세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장면 라커룸 안에서 나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라커룸의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의 함성도 카메라 플래시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말없이 유니폼을 벗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김승규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였습니다. 먼저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김승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실수로 팀에 피해를 줬습니다. 국민들께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규 형 때문에 진 거 아니야. 형은 오늘 경기에서 3번이나 우리를 구해줬어. 결정적인 위기 상황을 내가 본 것만 3번이야. 형은 잘했어. 형 때문이 아니라 우리 팀이 진 거야. 이 한마디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번이나 우리를 구해줬어. 단순히 잘했다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손흥민은 그날 경기 내내 공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드리블을 시도하고 패스를 받고 슈팅 기회를 노리고 상대 진영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팀 골키퍼가 몇 번이나 위기를 막아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손흥민은 공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을 잡지 않은 순간에도 동료 한 명 한 명이 움직임과 기여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선이 만들어낸 숫자가 바로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들고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동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승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흥민이가 우리 빌드업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빌드업은 원활하지 못했어. 의미 없는 패스만 남발했고 멕시코 골문을 허물 수 있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어. 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 잘못 아니야 라고만 말했다면 그건 그냥 위로, 흔히 하는 빈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의미 없는 패스가 많았다.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없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한 사람이 아니라 팀 전체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끌어안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손흥민은 그날 가장 열심히 뛴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드리블 시도는 전부 성공했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활약을 내세울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여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의 문제를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승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한 문장의 위로와 한 문장의 솔직한 분석.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선수들에게도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던 그 락커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공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손흥민이 자리를 뜬 뒤에도 김승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처음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선수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김승규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그렇게 한 명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던 락커룸이었습니다. 패배 직후에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 선수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흥민이 형이 먼저 다가가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승규 형한테 갈 수 있었어요. 형이 먼저 움직이면 팀이 따라갑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락커룸이라는 공간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패배 직후, 동료의 실수 직후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까봐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먼저 그 망설임을 깨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날 그 한 명이 바로 주장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끝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팀 안에서는 이미 손흥민을 둘러싼 비슷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쌓여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전날 밤 이강인의 방문을 두드리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돌아간 일, 조규성과 별것 아닌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어준 일, 그리고 몇 년 전 위축돼 있던 오현규를 가만히 다독여줬던 일까지. 이런 장면들은 경기 기록지에는 절대 남지 않습니다. 골수에도 어시스트 수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팀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은 의외로 이런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서 나옵니다. 전술 미팅에서, 훈련장에서, 그리고 오늘처럼 패배로 무거워진 락커룸에서. 주장이라는 자리는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만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대표팀 주장으로 임명될 당시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히 기량이나 경력만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동료를 먼저 챙기는 모습. 바로 그 점이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가장 침울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사람.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캡틴 옆에 계속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의 출발점에는 3번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에 집중하면서도 동료의 선방 횟수를 놓치지 않고 세고 있었던 그 관찰력. 그 관찰력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위로도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위로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엇을 받는지 알아야 정확히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경기입니다. 이 패배를 안고 팀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골문을 지킬 사람은 여전히 김승규입니다. 오늘 밤 그가 들은 한마디가 다음 경기에서 어떤 힘으로 작용하게 될지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남은 경기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패배의 충격을 추스를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다음 상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 1위로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장 한쪽에는 오늘 그 한마디를 들은 김승규가 서 있을 겁니다. 형 때문에 진 거 아니야. 형은 3번이나 우리를 구해줬어.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골키퍼라는 자리는 유독 잔인한 자리입니다. 90번을 잘 막아도 박수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는 경기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크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골키퍼에게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다잡아준 건 다름 아닌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전술 분석도 아니었고 거창한 격려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확한 숫자 하나 3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그 확인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캡틴을 떠올릴 때 골을 넣고 인터뷰에서 멋진 말을 하고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호령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캡틴의 진짜 역할은 경기가 끝난 뒤 카메라가 꺼진 뒤에 가장 무너진 사람 옆에 앉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 그날 한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다가가 앉았고 정확한 숫자를 말했고 팀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도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을 다시 골문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선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로 말하는 게 스포츠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전술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빌드업이 부족했다는 진단 자체가 이미 늦은 반성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습니다. 패배 직후 가장 먼저 무너진 동료를 찾아간 사람이 바로 그 팀의 주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한마디가 라커룸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는 것.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경기입니다. 전술판 위의 화살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밤 과달라하라의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3번의 선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한 기억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증명한 한 가지입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결과보다 과정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캡틴의 자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을 앞둔 지금 김승규의 골문 앞에는 다시 긴장이 흐를 겁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